my God. It's standing right behind you. 이제는 호러 장르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공포영화의 모범 답안, 컨저링. 호러의 귀재 제임스 완 감독이 만들어가는 공포영화 유니버스. 컨저링 시리즈의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봅니다. 잔인한 폭력성과 성적 노출이 등장하는 공포영화 장르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저링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2013년 컨저링 1편은 성적인 장면이나 노출이 전혀 없고 일부 폭력적인 장면에서도 피를 흘리는 연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음주나 흡연, 마약 같은 약물의 사용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등급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단지 너무 무섭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사는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15세 관람가 개봉을 준비했었다고 하는데요. 등급 심의에는 이 영화의 청불 등급 판정이 단지 무서워서였기 때문에 장면을 아무리 고쳐도 등급 심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결국 원래대로 편집해서 청불 등급으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등급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2천만 불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컨저링 1편은 전세계 3억 2천만 불의 박스오피스로 제작비의 15배가 넘는 흥행을 기록했고요. 엑소시스트와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의 뒤를 이어서 청불 등급 호러 영화 중에서 역대 흥행 기록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기이한 심령 현상을 연구했던 실존 인물인 워렌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컨저링은 1973년 워렌 부부가 조사했던 페론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렌 부부는 이 사건을 영화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화사와 제작자를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각본에 초안이 나오고도 15년이 넘게 영화사를 찾지 못했던 이 이야기는 30여 년이 지난 2009년 드디어 영화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워렌 부부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시는 이분이 올해로 92살이 되신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로레인 워렌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집은 페론 가족이 이사오기 전까지 8세대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4명이 추위에 동사하고 2명이 물에 빠져 죽고 2번의 자살과 1번의 독살, 또 11살 소녀가 강간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10명이 넘게 죽어나간 이 끔찍한 집에 페론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된 이유는 당시의 부동산 제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과거의 범죄 활동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이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페론 가족은 이런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촬영한 장소는 실제 페론 가족의 집은 아니었고요. 세트로 제작되어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겪었던 페론 가족이 영화 제작 이전 단계부터 영화의 전반적인 컨설턴트로 참여해서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이 있었던 집과 거의 흡사하게 세트가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촬영 중에 세트를 방문했던 페론 부부는 당시 상황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비슷하게 재현된 세트에 놀라고 또 당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실제 집은 로드 아일랜드의 해리스빌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은 페론 가족 사건 이후에 귀신이나 심령 활동 같은 이상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이곳을 찾아오는 팬들의 성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It is harassment, stalking, and that's how it comes across to us. It started out small, like a hand or a leg was in a different position. 컨저링 1편은 페론 가족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어느 인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 인형, 애나벨이죠. 컨저링의 흥행으로 이 영화의 프리퀄이자 애나벨의 이야기를 전면에 다룬 스피노프, 애나벨 시리즈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 인형은 영화를 전혀 안 본 사람이라도 첫눈에 정말 소름 돋는 인형일 것 같습니다. 영화상으로는 이렇게 소름 돋는 미소를 띠고 있는 포세린 인형이지만 실제 애나벨 이야기의 주인공 인형은 천으로 된 레기디 앤 인형이었습니다. 영화상에 나온 모습보다는 그나마 훨씬 정감이 가는 그냥 인형 같죠? 애나벨 1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잠깐 등장하기도 하는 이 인형이 실제 애나벨의 모습입니다. 영화의 제작 단계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으로 된 인형에서 포세린 인형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인형은 이 인형이 아니라 We brought you a present.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이 인형인 거죠. I hope you like dolls. 실제 사건을 겪은 실존 인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컨저링과는 달리 애나벨은 실화에서 모티브만 가져오고 영화의 줄거리 자체는 모두 픽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수거한 애나벨 인형은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워렌 보브의 오컬트 뮤지엄에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더 넌의 주인공은 컨저링 2편에서 발락이라고 불리는 수녀 귀신이었습니다. Who's that? 솔직히 저는 컨저링 1편과 애나벨까지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데요. 이 컨저링 2편의 수녀 귀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정말 아무튼 이 수녀 귀신은 컨저링 제작 초기 단계만 해도 뿔이 달린 사탄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워렌 부인이 종교적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수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형상이었던 뿔 달린 악령의 모습은 클라이막스에서 아주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컨저링 2편에서 이 수녀 귀신 발락의 존재는 영화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반전이기도 하죠. 영화의 초반 아미타빌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발락은 중반부 이후에 모습을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발락의 존재는 영화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본 발락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남편 뒤에는 러브의 V, 나무 몰딩에 있는 ALAK가 더해져서 발락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 창문에도 발락이라는 알파벳 카드들이 놓여져 있죠. 딸이 만들고 있는 목걸이 알파벳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발락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요. 바로 옆 책꽂이에도 발락이라는 알파벳이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들도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발락의 존재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 집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컨저링 시리즈는 각 영화에 등장하는 귀신, 아니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혼령들의 근원을 따라가는 프리퀄이자 또 스핀오프이기도 한 독특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컨저링 1편에서 등장한 애나벨의 근원을 찾는 애나벨 시리즈. Who are you? 2편에서 나왔던 수녀 귀신의 기원을 찾아가는 더 넌이 올해 개봉했고요. This way. 2편에서 잠깐 스쳐간 크룩드맨 역시도 시리즈로 제작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인공들도 다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컨저링 세계관을 연결하는 독특한 매개체가 있는데요. 일단 제임스 완 감독이 있습니다. 컨저링 1편을 감독했던 호러 영화의 왕자 제임스 완 감독은 이후 컨저링 시리즈 모든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했고요. 2015년 분노의 질주 7편을 성공적으로 흥행시키면서 엄청난 금액의 연출비로 8편까지 감독을 제안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과감히 거절하고 컨저링 2편을 직접 연출했습니다. 또 제작자로 참여한 애나벨 1편에서 엘리베이터 장면은 제임스 완이 직접 연출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컨저링 시리즈를 연결하는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 조셉 비샤라입니다. 이분의 필모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임스 완 감독의 인시디어스, 컨저링을 비롯해서 애나벨까지 오직 공포영화 음악만 30여 편을 작곡한 호러영화 매니아입니다. 또 자신이 작곡한 영화에 귀신으로 출연하는 취미도 가지고 있어서요. 컨저링 1편의 악령 바세바가 바로 이 조셉 비샤라고요. 애나벨에 등장한 악령 역시 이분이 연기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포영화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 편집이 제 3년간 유튜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편집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공포영화가 딱 한 편 있습니다. 다음 주 영화 비하인드 시간에는 콰이어트 플레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땅한도깨비였습니다.